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자, 올해 이제 2022년도 소방시설 관리사 1차에 대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소방안전관리론이죠. 예, 여기서 이제 2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익히 뭐 기사나 다른 기사 시험에서 이 안전관리론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기사 때 나왔던 그 내용과 우리 관리사에서 나오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관리사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론은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정리를 하고 약간 뭐 이론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관리론에서 2차 시험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전관리론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2차에서도 비슷한,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2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항상 연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연소란 무엇이고, 자, 연소의 4요소, 또 연소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기사 내용보다 약간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소란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연소가 무엇입니까? 자,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공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산소와 반응해요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산화 반응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연소라는 거는 무슨 반응이다? 화학 반응 중에서도 산화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산화 반응. 자, 우리가 화학 반응에는 뭐 여러 개의 종류가 있죠. 뭐 중합 반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화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화 반응이, 연소는 속도가, 산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고, 느린 산화 반응도 있겠죠. 속도가 느린 거. 그런 건 어떤 거에 있죠? 철의 부식 같은 거. 철의 부식 같은 거는 느린 산화 반응이죠. 느린 산화 반응. 근데 연소는 급격한 빠른, 속도가 빠른 산화 반응이다. 이 속도가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열과 빛을 방출을 시킨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소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 과정을 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아마 책에 없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책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소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연소라고 하면, 아, 그냥 타는구나, 그냥 불에 타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소방을 배우면서 유식하게 연소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딱 요런 거, 연소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딱 말하면 엄청 유식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연소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불꽃, 요런 것만 생각이 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불꽃이 될 때까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예, 연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을 딱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탈 수 있는 예, 연소될 수 있는 가연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가연물에 흡열이라고 하는데 이 가연물이 열을 흡수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열을 흡수를 하려면 주변에서 열을 줘야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뭐 화염이 발생이 돼서 열을 이 가연물에 준다고 보게 되자고요. 그러면 이 가연물은 열을 흡수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 가연물은 열을 흡수를 해서 이 가연물은 다 이제 분자나 원자로 존재가 될 텐데 이 분자들의 운동이 상당히 빨라진다고요. 그죠? 분자 운동이 빨라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분자와 분자와 연결된 게 끊어진다고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게 흡열을 한 다음에 분자와 분자 사이가 붙어져 있다가 끊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분해라고 한다고요. 분해. 분자와 분자 사이가 끊어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연물이 슬슬 분해를 일으키면서 증기를 발생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증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가연성 증기나 가연성 가스라고 하죠. 예. 이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을 받아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가연물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가연성 가스예요. 가연성 가스. 예. 증기하고 가스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예. 가스는 예. MPT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걸 우리는 가스라고 하고요. 그죠? 예. 증기는요. MPT 상태에서 액체나 고체로 존재하고 있다가 뭐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뭐 온도를 받거나 압력이 높아져서 그때 기체로 변하는 그런 거를 증기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를 가연성 가스나 가연성 증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가연성 가스라고 그냥 뭐 증기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가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가연성 가스가 증발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는 뭐가 있죠?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그죠? 이 공기 중에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가 존재하죠. 대략적으로 21%의 산소. 자, 21%의 산소가 이 가연성 가스하고 혼합이 된다고요. 혼합. 섞인다고요. 네. 그래서 과정이 혼합 과정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딱 이 혼합된 이 전체 기체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가연성 혼합기라고 해요. 혼합기. 뭐라고요? 가연성 혼합기다. 가연성 혼합기는 산소하고 가연성 가스가 합쳐진 거예요. 가연성 가스와 가연성 혼합기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한다. 이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죠? 연소 범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연소 범위 그래프가 그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 범위라는 거죠. 이해가 슬슬 되시죠? 자,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연성 혼합기가 어떤 점화원,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연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빛과 열을 발생시킨다고요. 주변에 이 화염이 점화원으로 작용을 해서 이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킨다고요. 발화. 그러면 얘가
불꽃과 열을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소하면서 연소 생성물을 발생시킨다고요. 우리가 완전 연소가 되면 어떤 생성물이 생성되죠? 예, CO2하고 물이라는 생성물을 배출을 한다고요. 배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연소는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이제 연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요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되려면 중요한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요. 이 3가지가 만족이 돼야지만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연소라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연소의 3요소에는 우리가 크게 가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점화원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연소의 4요소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연쇄 반응이 있죠. 연쇄 반응. 자,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화염이 이제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화염 안에 활성 라디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라디칼들이 지속적으로 반응을 통해서 연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이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화염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화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화염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연쇄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 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연쇄 반응을 차단시키는 게 무슨 약제다? 우리 가스계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효과 있죠? 부촉매 효과. 가스계 중에서도 어떤 게 부촉매 효과를 일으키죠? 할론. 할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쇄 반응을 차단해서 연소를 차단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연소의 3요소 이 3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연물인데, 자, 가연물이란 거는 우리 정의로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불에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하죠. 자, 우리 물질의 종류는 우리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구분을 하죠? 고체, 액체, 기체. 이 3가지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연물도 3가지 형태로 뜰 수가 있겠죠. 고체 가연물, 액체 가연물, 그 다음에 기체로 된 가연물.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우리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연물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런 게 상당히 문제에 많이 나오죠. 한 문제 나와요, 꼭.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열 전도율이라는 게 뭐죠? 요런 막대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불을 지졌어요. 그러면 그 불 지진 열이 이 막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진동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불을 지르고 있으면 이 손가락 뜨거워 하고 딱 놓죠. 이게 빠르면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구나. 좋구나. 그런데
상당히 오래 지지고 있어도 이쪽에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 전도율이 별로 좋지 않은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가연물이 되려면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대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왜냐?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을 잘 전달을 시키게 되면 이 열이 한 번에 모아져서 딱 연소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열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전도율이 높으니까. 전도율이 작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지고 있는 이 열이 그러니까 다른 데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한 군데 모이기 때문에 연소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요게 이제 보기에서 열 전도율이 클 것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기에. 그럼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이 잘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발열량이 커야겠죠. 발열량이라는 거는 방출하는 열량이 커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 것, 탈 수 있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가연물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친화력이 좋을 것,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죠? 그래프가 좀 삐뚤어졌네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반응물이 에너지를 얻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이 산을 넘어야겠죠. 산을 넘어야 간다. 산을 넘어가야 된다. 산을 넘어가야 된다. 요만큼 있지. 반응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더 높은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산. 쉽게 예를 들어서 전기 모터, 우리 전류 동력이랑 같은 거예요. 기동 토크라고 하죠. 기동 토크. 우리 전기에서 기동 토크. 일단 전류를 딱 주게 되면 바로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전류량보다 초반에 맨 처음에 기동을 하려면 더 큰 전류를 흘려줘서 선풍기를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기동 토크죠.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에너지고요.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처음에 화학 반응이 처음 시작하려면 요만큼의 언덕을 넘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게 활성화 에너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됐다? 더 잘 일어나겠죠. 쉽게 넘어가잖아요, 산을.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연소열이라고 하죠. 이거를 연소열이라고 합니다. 요까지만 딱 처음으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의 에너지, 요거를 연소열이라고 합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요것도. 자, 이제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학 반응이 다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CO2, 이산화탄소죠. 그다음 물, 그다음에 산화, 알루미늄.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또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이 있는데 얘네들은
발열 반응을 하지 않고 흡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흡열 반응이라는 거는 자기가 반응을 할 때 주위에 열을 발산시키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면 열을 끌어당긴다고요. 예, 흡열 반응을 하는 거죠. 흡열 반응. 예. 그러니까 당연히 흡열 반응을 하니까 열을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오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잖아요. 그죠? 예. 차가워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똑딱이 있잖아요. 우리 핫팩. 핫팩은 우리가 이거를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발열 반응을 하는 거고요. 핫팩은 차가워 쿨팩. 예. 차가운 마사지 할 때 쿨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에 질소 산화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흡열 반응을 하니까. 예. 그죠? 예. 질소 산화물, 질소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영족의 원소들, 예. 영족의 원소들. 예, 최외곽 전자가 8개 꽉 차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헬륨, 아르곤, 네온 등이 있다. 예. 특히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에서 소화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곤. 예. 그래서 다음 중 가연물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아르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산소 공급원이에요. 산소 공급원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뭐 물질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산소가 있고요. 공기에는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다? 21%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은 뭐예요?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잖아요.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로서 걔네들은 물질 자체 내에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준다. 예. 그래서 1류위험물하고 2류위험물하고 혼재시키면 큰일 나죠. 왜냐? 2류위험물은 산소를 잘 받는 물질이고 1류위험물은 산소를 잘 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 둘이 아주 예. 친하죠. 예. 그럼 큰일 납니다. 1류하고 2류위험물. 예. 5류위험물은 얘네는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자기 스스로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연소뿐만 아니라 폭발도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 6류위험물은 뭐죠? 산화성 액체죠. 액체. 예. 그래서 산소 공급원은 이런 게 있고 공기의 조성을 보게 되면 산소가 몇 프로요? 21%. 그 다음에 질소가 78%.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5%,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약 0.05%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분자량을 얼마로 알고 있죠? 우리가 대략 29로 알고 있죠? 29. 예. 정확한 단위를 쓰자면 1몰당 29g이 들어있다. 이게 분자량의 공식이잖아요. 기호잖아요. 자, 29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예,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일단 산소의 분자량, 산소가 O2잖아요. 산소, 그냥 O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16이고 O2니까 O가 2개 있으니까 32가 되겠죠. 분자량이. 그래서 32의 분자량 곱하기 퍼센테이지 21%니까 0.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질소는요 N2잖아요. N2. N은요 질소 하나는 분자량이 14고 N2니까 28이 되는 거죠. 14 더하기 14 하니까 곱하기 78%니까 0.78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예. 더하기. 예. 여러분들이 아르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르곤. 예. 특히 플로르, 아르곤, 염소. 예. 그 다음에 요드까지. 여기 분자량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르곤은 분자량이 얼마다? 40이다. 40. 알았죠? 예. 곱하기 0.95%니까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당겨서 요거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죠? 예. 이산화탄소는 얼마입니까? 예. C, 탄소가 12고요. 그죠? O2가 32니까 여기다가 12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4죠? 예. 곱하기 0.000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기로 딱 두들기게 되면 29점 몇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의 분자량, 예. 평균 분자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분자량을 29로 잡는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 산화제, 인류이온물이죠. 예. 그래서 산화성이랑 산화제랑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인류이온물, 육류이온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반응성 물질을 오류이온물이 있다. 예. 요 이온물의 종류는 우리 이온물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오류이온물에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이 있다. 예. 질산 에스테르죠. 질산 에스테르류. 예. 예.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의 예. H가 ON 산소하고 요걸로 치환이 되는 거죠. 요게 예. 글리세린이 삼가알콜이잖아요. 삼가알콜. 그 자세한 거는 위험물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니트로글리콜 예. 이런 게 있다. 자기 자신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폭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화원이에요. 점화원. 예. 자, 일단 가연물하고 산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에너지. 제가 계속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좀 애매해요. 뭐지? 에너지가 정확하게 뭘까? 예. 그냥 에너지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알았죠? 에너지는 뭐다? 열이다. 예, 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원이라는 건 뭐예요? 열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열을 공급해 주는 거. 예. 그래서 가연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가연물에 열을 공급하는 요소다. 예. 그래서 점원이 될 수 있는 종류는 뭐가 있냐? 고온 표면, 뜨거운 표면이에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여기서 이 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대류를 통해서 또는 복사를 통해서 또는 전도를 통해서 이 철문에 열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 열을 계속 받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시뻘개지겠죠. 시뻘개지겠죠. 네. 네. 우리 대장간 이런 데 가면 철 뜨거운 데 누우면 시뻘개지잖아요. 그게 열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로 작용이 된다? 고온 표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온 표면. 네. 네. 근데 이 고온 표면을 내가 여기다가 네? 종이를 딱 갖다 대도 종이가 어떻게 돼요? 연소하죠. 네. 그런데 내 종이를 여기다가 딱 가까이 갖다 대도 이게 연소가 된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죠. 이게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소가 되지? 네. 대류로 열이 전달이 되겠죠. 대류로. 네. 또는 복사로 열이 전달된다고요. 그러면 이 종이는 열을 어떻게 해요? 흡열을 한다고요. 그러면 분자들이 깨져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이 돼서 열이 축적되다가 연소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연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발화. 네. 점화원을 안 갖다 대고 멀리 갖다 대고 있는데 스스로 막 연소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자연발화니까요. 네. 네. 열을 축적하는 거. 자연발화는 열 축적이다라는 거. 됐죠? 네. 고온 표면. 나와 같은 거는 우리가
용접하다 용접 불꽃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나와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단열 압축이 있습니다. 단열 압축. 중요하죠. 중요하죠. 점원 중에 중요하다. 예. 단열 압축. 예. 일단 밀폐된 어떤 공간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어떻게 된다? 열이, 온도가 올라가서 열이 발생이 되고 스스로 점화가 일어난다. 예. 그게 단열 압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우리 가솔린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젤 자동차가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가솔린 자동차는 압축을 한 다음에 이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점화를 시켜준다고요. 에너지를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고요. 근데 디젤 엔진은 그냥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냥 피스톤을 압축을 시켜서 그 압축돼서 단열 압축을 통해서 온도를 올려서 터친다고요. 예.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소리가 크죠. 예. 그래서 디젤 엔진 소리가 큰 거예요. 단열 압축으로 예. 점화시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열 압축식이 있는데 유명하죠. 예. 자,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처음 압력, 나중 압력은 K분의 K-1이다. 이런 단열 압축식이 있는데 압력에 따라서 온도가 비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K 값이 뭐냐 하면 비열비다. 비열비. 비열비는 뭐냐 하면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이다. 예.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 부피가 일정할 때의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을 나눈 거예요. 예. 이거를 뭐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공기의 비열비는 1.4다라는 거. 공기. 알았죠? 요거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기 중에서 단열 압축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뭐 온도만 알게 되면 요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압력으로 나타내지 않고 부피로 나타냈다 그러면 요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알았죠? 예. 그리고 요것도 K-1밖에 없다라는 거. 예. 요 두 개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예. 단열 압축식. 많이 나옵니다. 단열 압축. 이런 단열 압축 때문에 우리 화학 공장 같은 데에서도 화재나 폭발이 많이 일어나죠.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압축기. 예. 그래서 압축기 안에 압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압축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런 압축기에 석유 정제 공장 같은 데서 이런 석유, 가연 물질이 이 압축기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 압축기 내부에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거기서 점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다.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마찰하고 충격에 의한 불꽃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옛날에 차돌이라고 하나요? 차돌? 하얗게 생긴 돌? 그거 딱 부딪히면 불꽃 쫙 생기잖아요. 그게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정전기 불꽃이라고 나오죠. 정전기라는 거는 대전 현상을 통해서 정전기를 방전하는 현상이다. 대전이라는 게 뭐예요? 대전.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플러스로 대전된 제 막대기를 내가 여기다 갖다 댔어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겠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는데 플러스로 대전된 물질을 여기다 갖다 대게 되면 플러스는 뭐하고 붙는다? 마이너스하고 붙죠. 그러면 이 막대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이게 되고 예. 여기는 나는 플러스 싫으니까 싫은 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들은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나눠져서 뭉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대전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던 전하들이 전이차가 발생이 돼서 공기의 절연을 파괴해서 나오는 게 방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방전 현상이 우리 낙뢰예요, 낙뢰. 예. 그러니까 천둥이 아니라 번개요, 번개. 예. 번개가 방전 현상 중에 하나다. 알았죠? 예. 뇌상 방전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정전기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주유소. 우리 기름 넣을 때 정전기 방지 패드 한번 누르고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대전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대전을 방지해서 접지하기 위해서 접지 그 방전 패드를 해가지고 내가 이 손 안에 대전되어 있는 전하들을 빼주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복사열. 복사열. 복사열은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스테판 볼츠만 상수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 우리 복사열 계산할 때 대부분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8승이면요 그냥 와트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킬로와트로 되어 있다. 요게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2승이 되겠죠. 11승이 되겠죠. 11승 3개니까. 그리고 온도에 몇 승의 비례를 한다? 4제곱의 비례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방사율하고 형태계수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손실되는 값이에요. 손실값. 얼마만큼 손실이 되느냐. 요거를 나타낸 게 형태계수하고 방사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열 전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얼마냐, 그리고 요 단위에 따라서 요게 어떻게 변하냐, 요거만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연소에 대한 정의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잘 해서 좀 기본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간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연소 형태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